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방송국의 한 편집자가 실수로 송출한 7분짜리 영상이 아프리카 15개국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엔이 한글날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카이로 국영방송에서 15년간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유세프 나빌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새벽 근무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혼자서 방송 편집과 송출을 담당하는 야간 근무였죠. 15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해본 일이라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뉴스와 뉴스 사이 7분간의 공백 시간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보통 이집트 풍경이나 전통 음악이 나오는 필러 영상을 내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독 피곤했습니다. 아내가 몸살로 고생하고 있어서 밤새 간병을 하다가 출근한 상태였거든요. 편집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평소처럼 필러 영상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감고 있었나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한글로 이집트어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한국 문자로 우리 이집트어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상 속 한국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집트 아랍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랍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집트 방언의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도 한글로는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한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랍어로는 복잡하게 써야 하는 이름이 한글로는 몇 개의 간단한 글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단 10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편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문자 교육 방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랍 문자를 배우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한글로는 정말 몇 분 만에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송출된 상황이었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시청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방송국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저에게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새벽에 방송된 그 영상 때문에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항해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외국 영상을 송출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료의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한글 교육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문맹인 어머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해서 자식들의 숙제도 도와줄 수 없었던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아랍 문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한글로라면 자신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표준 아랍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도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글로 자신들의 방언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실수로 송출한 그 7분짜리 영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자가 우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가 되자 방송국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률 조사팀에서 급히 보고한 자료를 보고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새벽 2시 시청률이 0.5% 정도였는데 그날은 8%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방송 역사상 새벽 시간대에 이런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수백 건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히 카이로 외곽 지역과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글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문맹인 가족들을 위해 그 교육 방법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올린 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평생 글을 못 읽어서 손자의 숙제를 도와줄 수 없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자신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랍 문자는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한글은 정말 간단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한 어머니는 자신의 시골 방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글로 쓸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그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동했다고 하셨습니다. 방송국 경영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외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방송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문맹률은 여전히 30%가 넘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 아랍어 교육을 중시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송출한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문자가 우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나라들에서도 그 영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퍼지면서 수단과 리비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단 하르툼의 한 교사가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보고 직접 한글로 수단 아랍어를 가르쳐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이 기존 아랍 문자보다 훨씬 빠르게 익혔다는 보고였습니다. 수단의 상황은 이집트보다도 더 절박했습니다. 오랜 내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였고 문맹률도 40%를 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이용한 교육 방법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교재나 시설이 없어도 간단한 칠판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단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이용한 교육을 시작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일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아이들을 보면서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지역 방언을 한글로 표기하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30대들이 한글 학습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에 적용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아랍어 교육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랍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글 교육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교육 체계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송출한 영상이 이렇게 큰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한글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까지 한글 학습 바람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하우사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가나에서는 투이어를 한글로 쓰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상황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나라는 25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였는데, 영어가 공용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 언어를 더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글로 표현할 마땅한 문자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로마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아프리카 언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성조 언어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 대학교의 한 언어학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우사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보다 80% 이상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학술적 뒷받침이 생기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나, 세네갈, 말리 등 여러 나라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글 교육법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산과 함께 반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육 체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글 교육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럽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층들은 아프리카가 서구 문명을 버리고 아시아 문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권 국가들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교육기관들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집트 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의 아랍어과 교수들은 아랍 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한글 교육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과 교수들은 한글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치, 그리고 권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은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21세기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도 스와힐리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마라어와 오로모어를 한글로 쓰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개국에서 각자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케냐의 상황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스와힐리어는 이미 라틴 문자로 표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지만 한글로 표기했을 때 발음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배운 학생들이 기존 방식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읽기와 쓰기를 익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르에스살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이용한 스와힐리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학습 부진아들의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읽기 장애가 있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유한 문자인 게에즈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의 어려움 때문에 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아마라어를 표기했을 때 게에즈 문자보다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론자들은 고유 문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용주의자들은 교육 효과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확산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풀뿌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정부나 교육기관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도 시민들이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글 학습 자료가 공유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교육법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한 확산은 동시에 큰 저항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교육 체계의 혼란을 우려했고 기존 교육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더욱이 서구 국가들의 우려도 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영국도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육기관들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았다는 기쁨이 외부의 압력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실수로 송출한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아프리카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각국의 언어를 보존하고 문맹 퇴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이 주도하여 아프리카 15개국의 한글 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표준안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용 태블릿 100만 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태블릿에는 각국 언어별 한글 학습 앱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가 없는 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충전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G전자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의 농촌 지역에 한글 교육용 스마트 교실을 1000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교실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의 전문 교사들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아프리카 각지로 한글 교육 자료를 배송할 수 있는 이동식 교육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험한 도로도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고 차량 자체가 하나의 교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각국 언어를 한글로 자동 변환해주는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글 교사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놀랍게도 3,000명 모집에 1만 5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은퇴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70대, 80대 은퇴 교사들의 참여였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평생 가르쳐온 한글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이 세계인의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지원에 대해 아프리카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서구 국가들의 지원은 항상 조건부였고 자신들의 문화를 바꾸라는 요구가 따라왔는데 한국의 지원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교육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아프리카 각국의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한국 정부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250여 개 언어를 모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실수로 송출한 영상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프리카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5개국에서 총 5천만 명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30%에서 15%로, 나이지리아는 40%에서 20%로 문맹률이 떨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를 21세기 최대의 교육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익힌 사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아프리카 한글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문맹률 감소로 인해 아프리카 15개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2%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던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화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서 돌아가신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글을 몰라서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마음의 말들을 한글로 써서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읽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서는 한글로 스와힐리어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라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감정과 문화적 뉘앙스를 한글로는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작품은 아프리카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 게에즈 문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먼저 한글로 아마라어를 익힌 후에 게에즈 문자를 배우니까 학습 효과가 3배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를 표명했던 서구 국가들도 한글 교육의 놀라운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에서 한글 교육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도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의 한글 교육에 대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영어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글로 현지어를 먼저 익힌 아이들이 영어도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글의 교육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체계가 인간의 언어, 학습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한글을 아프리카 공통 보조 문자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54개 회원국이 사용하는 2,000여 개의 언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 대륙의 소통과 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 한글 교육 지원 예산을 10배로 늘리고 1만 명의 한글 교사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각국에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교육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실수로 송출한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가 있었고 그것을 만든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에서 저를 총회에 초청해서 아프리카 한글 교육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송출한 영상이 시작점이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온 어린이들도 함께 참석해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7분짜리 영상 하나가 아프리카 전체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직접 증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10살 파티마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써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80세가 되어서야 한글을 배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12살 아부바카르는 아버지가 한글을 배운 후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맹이었던 아버지가 한글로 하우사어를 익힌 후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숙제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케냐의 14살 와안게치는 자신이 한글로 스와힐리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쓴 시를 한글로 낭독해 주었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에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들은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서구 국가 대표들도 점차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는 한글이 아프리카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며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도 한글 교육이 영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대표들도 한글의 과학성과 교육 효과를 인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유엔 사무총장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전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10월 9일 한글날을 유엔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세계 언어 다양성과 문해의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아프리카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우연히 저지른 실수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끝난 후 저는 뉴욕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놀라운 힘, 그것을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방송국에 출근할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평범한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